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자,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세금을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 국민일보 기자들이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의원들이 낸 부동산 세금 내용을 전부 뒤졌다고 합니다. 네. 취재하고 기사를 쓴 국민일보 김판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영원히 기억에 남는 날이 되겠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소속 팀이 이슈앤 탐사 1팀이에요. 네. 여기는 몇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원래 5명이었다가요. 현재는 네. 4명이서 네.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4명에서. 네. 최근에 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셨어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분이 함께 이제 취재를 해서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네. 이번 주제는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지금 준비를 해서 오늘부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슈 탐사 1팀은 그러니까 계속 이런 기획 기사를 쓰는 팀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만의 문제의식으로 우리만의 기사를 써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현장도 많이 가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좀 호흡이 긴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말고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쓰셨어요? 뭐 굳이 본인이 안 썼더라도 그 팀에서. 네. 최근에 썼던 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문제도 한번 다뤘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무연고 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이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이제 흔히 언론에서 동반 자살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데 이제 살해 후 자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다뤘었고요. 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주로 이 이슈 앤 탐사팀에서 주로 쓰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사 제목이 의원님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땡땡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셨나요? 였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세금 문제 어떻게 취재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주택에 대한 과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너무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이제 조세 저항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엔 이 부동산 자산가들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결국에 이것을 보려면은 재산 내역하고 납세 내역 양쪽이 모두 있어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가지가 다 공개되는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는지는 공개가 된 그 정보고 이제 세금은 얼마 냈는지 전체를 다 확보하신 거는 아니라고요? 300명 전체를? 네, 이제 이게 세금 납부 내역이 계속 오픈돼 있는 정보는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선거 때 선관위에 후보자들이 후보자 신분으로 신고를 하면은 이제 그 내역들을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좀 다운을 받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아름 좀 모아두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이제 5년치 세부 납세 내역을 협조를 받아서 그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그 김판 기자 말씀 듣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쭉 그냥 공개하는 내용들인데 왜 세금 내는 거는 잠깐 공개했다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금도 재산 국회의원들이 재산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기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오픈하는 게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협회 가로 열고 세금 이렇게 딱 내면 될 텐데. 그 677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까 오프닝 듣고 마음이 심란하시다고 문자가 왔네요. 일단 국회의원들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한번 충격. 두 번째로 세금이 평등하지 않다는 게 또 충격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 다수의 어떤 자산, 뭐 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예의가 아닐 테고 분석 대상이 기본적으로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이제 자산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고할 때는
후보자,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후보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대상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가족의 재산인데 네.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이렇게 두 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한번 자료들을 재산을 쭉 발라봤고요. 네. 그렇게 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부동산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2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건수만으로는 1026건이 네. 됐고요. 여기는 이제 토지와 건물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들을 성격에 맞게 분류를 하고 신고된 가액을 기입해서 통계를 내보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도 한번 신고가액하고 얼마나 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3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분석을 하셨는데 결론 혹은 첫인상은 어떤 거였나요?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내고 있던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 첫인상이라고 할까? 네. 일단은 취재 이후 느낌 같은 것들은 어땠어요? 일단 현재 과세 체계가 상당히 누더기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액수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과 세금 납부액의 편차가 되게 컸고 그렇죠. 네, 네. 어떤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 액수가 더 적은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그러니까 이른바 주택에 조금 더 세금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뭐 빌딩이나 상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금이 많이 부과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산가들은 오히려 빌딩이나 상가 쪽으로 그렇겠네. 세금이 좀 과세가 낮은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다 보면은 계속 그쪽에 자본들이 몰릴 테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밖에 하게 되는 이제 상황. 일단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요, 이 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이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보유한 이 부동산 자산에 비해서 내는 세금 액수가 좀 적었다. 네, 사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부부 명의로 신고된 부동산이 총 13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빌딩이 12채로 적혀 있고요. 이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빌딩이 이렇게 하나를 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빌딩 안에 사무실을 12건을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된 가액만으로는 요 부동산 액수가 28억 원 상당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재산세를 얼마나 냈나 봤더니 752만 원이었고 종부세는 56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보면 보유세가 800만 원 수준인 거죠. 자산이 부동산이 28억 원을 들고 있지만 보유세는 800만 원 수준이다라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체감이 되는 뭐 그런 수치들이고요. 정말입니까? 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신고가 돼 있고요. 네, 다른 의원들은 어땠나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는 무주택자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소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명의로 충북 청주와 경기도 화성 일대에 상가를 10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고된 가액은 21억 원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재산세를 보면 482만 원, 종부세는 한 푼도 납부 대상이 아니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21억인데 종부세 대상은 아니었다. 네, 이제 상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명의로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3건, 그다음에 사무실 1건, 인천 강화도의 전원주택 등을 신고를 했는데요. 요 다세대 주택 3건과 사무실 1건은 이제 건물 하나의 건물에 여러 층을 소유하고 있던 거를 이제 나눠서 신고를 했던 거였고, 부동산 공시지가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 원 수준이고 토지만 3,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재산세를 보니 240만 원 작년에 그다음에 종부세는 84만 원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권은희 의원도 2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는 김진애 의원이 절반 수준인 거죠. 보유세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액수를 갖고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김진애 의원이 그 열린민주당 의원이죠. 최근에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이렇게 강변하셨던 그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판 기자 얘기 듣다 보니
듣다가 481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파트 대신 빌딩, 상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였네요. 역시 국회의원 분들이 빠르세요. 이렇게 감탄의 문자.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세무사분들하고도 통화를 자주 하는데요. 네. 현장에서도 이제 계속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다 보니까 상가나 빌딩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많이 내고 종부세 많이 내고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았었는데 실제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네요. 네. 네. 어떤가요? 네, 오히려 역전 현상도 좀 있었는데요. 과세 체계를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오히려 부동산이 액수가 더 많은데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통합당 소속의 한무경 의원의 경우인데요. 신고된 부동산 자산이 148억 원이에요. 네. 여기에는 이제 임차보증금 45억 원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순수 부동산 가액은 100억 원대죠. 네. 그런데 작년에 종부세가 252만 원. 음. 이고 재산세가 2,200만 원 해서 보유세는 총 2,500만 원 수준을 냈어요. 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수준인데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빌딩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딩 건물 같은 경우는 세워진 땅값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요. 네네.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네.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분이 갖고 있는 빌딩 아래에 있는 땅의 공시지가는 60억 원대였죠.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이 네. 빌딩은.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100억 가까운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가 252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비슷한 액수의 종부세를 내신 분이 무소속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오히려 이 100억 자산가인 한 의원보다 네. 종부세를 6만 원 더 냈어요. 오히려 258만 원을 냈죠. 네. 그래서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하고 봤더니 네. 오히려 부동산 가액은 19억 원대였던 거죠. 이분은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인천에 네.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여기에 오피스텔 이렇게 갖고 있어서 다주택자인데다가 이제 강남에 갖고 있고 이래서 이제 종부세 과세를 제대로 맞게 돼서 이런 차이가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 갖고 있어도 네. 뭐 종부세만 보면은 오히려 20억도 안 되는 20억이 채 안 되는 19억의 자산가 윤상현 의원이 6만 원인가를 더 냈더라. 네. 이 숫자로 확인을 해주시니까 좀 감이 오네요. 지금 과세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가. 네. 그런데 이제 취재하시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뭐 과세 체계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좀 뭔가 의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하려면은 어쨌든 국회의원들 손을 한번 거치는 상황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과연 잘 될까요? 일단은 뭐 그런 걱정들을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전문가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부동산 자산 가면서 네, 부동산 네. 관련한 세금을 올린다는 법을 만들 때 이제 아무래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식을 백지 신탁하듯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도 백지 신탁을 하라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금에 관련된 기재위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토위처럼 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는 배제를 해라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어떤 당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꾸리고 그다음에 법에 통과해서 투표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사실은 심리가 내 집값 떨어지는 법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책이나 법이라면은 국민들 신뢰를 받기도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게 할 건지 네. 좀 어떤 기준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기사는 더 나오나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번 주에 이제 전체 4회 정도 분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1회가 나갔고 내일 아침에 이제 2회 부분이 나가게 됩니다. 네. 내일 내용은 더 재밌습니까? 네, 내일은 이제 자평해 주시면. 네. 이제 내일은 실제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강남을 초점 네, 강남 맞춰서. 3구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를 따져봤더니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는 않는 걸로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 나와서 뭐 그 내용들을 내일 내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받으신 거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판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